안녕하십니까 제자 여러분. 오늘부터 지난 시간까지 배운 강력한 이 동사 무기 체계를 바탕으로 실전 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80페이지 그죠? 78페이지네요. 자, 동사는 다 마다 포인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듯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없으면 자동사, 있으면 타동사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78페이지 보면요, 일단은 시험용입니다. 1번 제목을 보면 타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 자동사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즉 첫 번째 동사 보세요. 무엇을 설명하다 할 때 우리나라 말에 을늘이 붙으면 우리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타동사로 받아들입니다. 왜? 원래 거의가 다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할 때 love란 동사는 을 사랑한다란 의미가 자연스럽기 때문에 바로 목적어를 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봐봐요. account for 미안솔, 칫솔, 팥솔. 자, account라는 것이 설명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랑하다죠. 근데 을 사랑하다, 즉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무엇을 설명한다. 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쓸데없이 전치사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기 쉽죠. 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여기에 I love you 해야지 I love for you 하면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시험용이죠. 말씀드렸듯 거의 모든 동사는 자타동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동사들은 특정한 전치사와 어울려서 아주 독특한 그 동사만의 뜻을 갖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을늘이 붙어버리면 우린 자연스럽게 그걸 타동사로 착각하기 쉽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떤 뜻을 생성할 때 을늘로 해석이 되더라도 반드시 이런 특정한 전치사를 집어넣어야지 되는 동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런 것들을 딱 모아놓은 겁니다. 보시면요, 다 을 설명하다, 무엇에 도착하다는 이거는 초딩이도 알지. arrive 다음에 바로 장소 목적어일 수 없고 전치사 at이 온다라는 거. 그래서 arrive at 같은 게 어렵지 않은데, 세 번째 보세요. 을 불평하다. 그다음 네 번째 을 시작하다. 을 졸업하다. 은근히 다 타동사스러운데 뒤에 전치사를 둔다는 자체가 다 뭐다? 자동사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거적으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특히 이건 영작시험에 잘 나오는데 을 설명하다 할 때 account 다음에 전치사 for가 없으면 틀리는 것이죠. 밑에 예문 보시면 그는 작년에 하버드를 졸업했다는데 을 졸업하다니까 from이 없어도 될 것 같지만 어디를 졸업하다 할 때에는 from을 써야 됩니다. 이 시험용입니다. 말씀드렸듯 graduate는 타동사로서도 쓰입니다. 어떨 때?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는 작년에 3,00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이렇게 누구누구를 졸업시키다 할 때는 graduate가 타동사로도 쓰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여기 지금 독학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어때? 철저히 시험용입니다. 시험을 치기 위한 용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의미별로 맞는 전치사를 반드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79페이지입니다. 불완전 자동사는요, 이 완전 불완전 이 말은 사실 쓸데없는 말인데 거의 모든 독학사 책에 불완전이라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도 이런 용어를 사용합니다. 완전 불완전 딴 게 아니라 보호가 없이도 그 동사가 설 수 있다면 완전한 동사라고 보고, 보충해주는 말, 즉 보호가 있어야지만이 그 동사의 뜻이 완전해질 때, 우리는 그 보호가 없으면 그땐 불완전해진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서 보호가 없어도 되는 동사를 완전 동사라 그러고요.
보호가 있어야지만이 의미 보충이 제대로 되는 동사를 불완전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형식 동사라는 것은 주어 동사 다음에 보호가 오는 케이스입니다. 근데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케이스는 자, 몇 번이냐면은 밑에 감각 동사 있죠. 그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포인트는 제일 많이 들은 게 이거죠. The story. 꼭 쓰세요. 그 이야기는 이상하게 들린다. 이렇게 되죠. 이게 원래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말로 해석을 해볼 때 그 이야기는 이상하게 들린다니까. 우리나라 말로 뭐뭐하게라는 것은 부사적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꼭 여기 형용사 strange가 아니라 부사 strangely 이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왜 이게 포인트가 되느냐면은 한국말과 영어의 의미적 해석적인 그 차이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을 시험에서는 아주 집중적으로 노리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상하다. 여기에서 비동사를 집어넣으면요. 뜻이 완전히 단정적이 됩니다. 즉, 이 이야기는 100% 이상한 이야기야. 그런데 여기에 사운드라는 동사가 들어가면 이게 100% 이상한 건 아니고 하여튼 이상하게 들린다라는 이 말하는 자의 주관적인 감정의 색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그 다음 그 꽃은 향기롭다. 그 꽃은 향기롭게 냄새가 난다. 네. 당연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그 꽃은 향기가 나는데 아니 smell 냄새가 나는데 향기롭게. 그래서 sweetly 쓰면 안 되죠. 왜? smells 대신에 비동사를 넣으면 그 꽃은 향기롭다. 여기에서 smell이라는 동사를 넣어서 어떤 감정적인 색채를 입히는 효과를 낳는다. 그래서 하여튼 100% 향기롭다는 아닌데 냄새는 향기롭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sweet가 돼야지. 왜? 비동사 다음에 보호로서 올 수 있는 거냐 형용사니까. 지금 우리 배우고 있는 파트가 이 형식 파트거든요. 이 형식은 주어 동사 보호가 들어가는데요. 보호가 될 수 있는 것은 형용사와 명사잖아. 그러니까 여기엔 부사가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포인트는 smell, sound, taste, feel 다음에 뭐뭐한 느낌이 든다, 뭐뭐한 맛이 난다 할 때 여기에 100% 부사가 아니라 형용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동사들 다음에는 품사가 뭐가 온다? 그렇죠. 명사나 형용사가 오죠. 보호가 되는데. 근데 포인트는 명사가 오는 건 어렵지 않죠. 단 형용사냐 부사냐 할 때 여러분들은 당연히 형용사에 손을 들어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잘했어. 80페이지입니다. 80페이지는요. 여러분 78페이지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이건 뭐냐? 제목 자체를 보면 1번 밑에 전치사를 동반하는 것으로 착각하기 쉬운, 즉 전치사를 동반한다라는 것은 아이고 오늘 코가 말썽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여러분 공부하느라 졸릴 텐데 잠 깨라고 크게 한번 기침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거꾸로입니다. 얘네들은 꼭 전치사를 쓰고 싶은데 전치사 쓰면 안 되는 것들이라. 예를 들어서 a company 누구누구를 동반하다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누구누구와 동반하다 할 땐 with를 쓰고 싶거든. 누구누구에 답하다니까 to를 쓰고 싶거든. 누구누구를 기다리다니까 await 다음에 wait for 생각이 나서 await도 for를 쓰는 줄 착각하거든. 근데 아니죠. 밑에 예문 보세요. death, 죽음은 모든 사람들을 기다린다. 이때 for를 쓰면 된다 안 된다? 밑에 안 된다 나와 있죠. 그런데 wait가 아니라 그냥 wait가 올 때는 반드시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할 때는 wait 다음에 for가 와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여기서 무엇을 느끼느냐? 아, 영어 공부가 100% 이해도 아니고 100% 암기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어 공부는요. 이해도 해야 되겠지만 암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암기를 많이 하면 이해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선생님의 역할은 어디를 이해시켜야 되고 어디를 암기시켜야 되는지 그걸 구분을 명확하게 잘해주는 선생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역시 우리가 전치사를 꼭 데리고 오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는 타동사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특히 저 가운데 좀 밑에 inhabit이죠. 어디에 살다. live in 이게 어디에 살다 많이 우리가 머리에 있으니까 inhabit in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보고 81페이지 목적어가 둘인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 놈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펴보시면은 수요동사라고 나옵니다. 얘네들은 이제 어저께 공부했죠. 우리가 엄마는 나에게 국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이제 목적어가 두 개 있는 사형식 동사다 이거죠. 근데 요 지금 81페이지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거야. 왜? 애게 을를적 해석이 또 자연스러우면 사람들은 이게 애게 을를 목적어를 나란히 써도 되는구나라고 착각하기 쉽다 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선생님은 여기서 이제 문법 같은 경우 우리가 한 5강에 마무리를 줄 텐데 제일 시간을 많이 쓰는 부분이 동사하고 시제입니다. 왜냐면 동사하고 시제를 잘 이해를 하면 나머지 것들은 포인트만 잡아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거든요. 근데 동사하고 시제는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제 말 잘 들어. 그러니까 이제 쓰면 이제 고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봐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논리적으로 그게 요게 딱 맞다 싶으면 그냥 이것도 맞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뭐 외국 사람은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 논리가 그 영어 공부할 때까지 가면은 참 힘들 때가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부란 동사가 주다예요. 그럼 기부란 동사는 가장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예요. 왜냐하면 에게 을르를 주다니까 얼마나 이게 자연스럽냐고요. 당연히 되게 맞고요. 예를 들어서 그는 그녀에게 ring 반지 하나를 주었다 이거예요. He gave her a ring. 그는 그녀에게 반지를 주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동사가 있어요. present란 동사가 있어요. 이 present는 present로 발음이 되면 형용사 혹은 명사죠. 여러분 present가 그 선물이란 뜻 있는 거 알잖아. 그죠? 그리고 형용사로서 현재의란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present로 발음이 되면 주다의 뜻이 돼요. 주다, 선사하다. 그래서 여러분 presentation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그 presentation이 바로 동사 present에서 나온 겁니다. 쌤이 또 present 하니까 쌤이 또 부대를 미군 카투샤에서 카투샤로 근무했거든요. 이 경례가 주다예요. present arms. arm이라는 것은 팔이라는 뜻도 있고 무기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경례가 present arms예요. 간발이 present arms 딱 하는 거예요. order arms about face 그러면 뒤로 돌아. 쌤이 그땐 늠름했답니다. 지금도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이 자식아 수업이나 해 라고 하시겠죠. 자 그럼 똑같은 주다니까 이것도 이렇게 쓰면 되지 않겠느냐. 틀리다 이 말입니다. 왜? 순전히 동사 때문에 그래요. 동사는 영어 동사는 자기 팔자를 타고 태어납니다. 그 팔자 우리 인간의 팔자는 고칠 수 있어도 영어 동사 팔자는 못 고칩니다. 그 즉 present는 에게 을를적 해석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with를 써야 됩니다. 이걸 어떤 머리 좋은 사람이 이걸 with를 써야 되느냐? 왜 쓸까요? 라고 분석을 해도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present라는 동사를 썼을 때 그 당시 영국 주민들이 with를 쓴 거예요. 기분 안 쓴 거고. 그럼 우리가 그걸 가지고 어떻게 가가지고 그 시대 속으로 들어가서 그거를 판명해내도 뭔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죠? 맞죠? 근데 with가 없으면 틀리고 he presented with
He presented her with a ring. 이게 맞는 거야. 그럼 거꾸로 여기 with 쓰면 맞겠어, 틀리겠어? 이건 또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는 또 말씀드립니다만 암기 이해, 암기 이해하면 금방 여러분들 것 같아요. 여태까지 이런 규칙성을 몰라서 그래. 불규칙성에도 규칙성이 있는 것이다. 근데 재밌는 건 4형식을 또 3형식으로 바꿀 수 있죠. 그걸 어떻게 바꾼다고 배웠지? 그래. 이 간접 목적, 애계 목적어를 뒤로 빼서 여기에 전치사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He gave a ring to her가 되잖아. 이거 전명구는 부사구로 빠진단 말이야. 그녀에게 준다니까 부사구거든. 그 목적어가 하나밖에 없는 3형식 동사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He presented her with a ring. 역시 He presented a ring to her로 하면 맞겠어, 틀리겠어? 이것도 맞아. 그러니까 He gave a ring to her 대신에 He gave 대신에 presented를 넣어도 맞는단 말이야. 그 어떤 학생들은 이해가 안 가요. 뭘 이해가 안 가? 걔는 나는 이해해요. 이걸 이해해 스승님이? 얘네들이 쓴다니까 영어 선생으로서 이걸 이렇게 쓴다고 가르쳐야지. 이것뿐이지. 이걸 뭘 이해를 해? 이건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다. 그죠? 그러니까 특히 동사 부분은 전치사까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82페이지에 2번 수요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완전타동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explain. 맨날 시험 나오죠. 그래서 she explained the meaning to me. She explained me the meaning. 자, 요거는 영어의 세상은 재미있죠. 너나 재밌지 자식아라고 하는 아닙니다. 이게 재밌습니다. 영어는. 봐요. 이것도 얼마나 쉬운가. She explained me the meaning 이세요. 이거 해석해봐. 그녀는 나에게 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자연스러워요? 부자연스러워요? 아주 자연스럽단 말이야. 근데 이게 못 쓴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말이에요. 여러분 영국, 미국 가면요. 걔네들도 그 국어 시험 칠 거 아니야. 걔네들 국어 시험이 뭐야? 영어 시험이지. 걔네들 국어 시험에도 나오는 문제예요. 영어 시험에도. 되게 자연스럽잖아. 그래? 그러면 얘하고 expresent하고 좀 차이는 뭐냐? explain은요. 반드시 을를 목적어만 목적어로 가져요. present 같은 경우에는 그녀라는 목적어도 가질 수 있고 왜? 그거가 그녀가 아니니까 목적어잖아. 또 a ring이라는 목적어, 즉 간접 목적어에 해당되는 부분도 에게로 해석되는 목적어도 들 수 있고 을을 목적어도 들 수 있단 말이야. present류는. 근데 explain은요. 반드시 을로 해석되는 목적어만 둘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에게 목적어를 없애? 그러면은 나에게 설명했다는 거면 나에게라는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겠어? 당연히 뭘 쓰면 돼? 그렇죠. explain 을 설명하다는 맞는데 the meaning 다음에 여기에 to me 이렇게 반드시 전치사 to를 꼭 써 주어서 에게로 만들어 주어야 되는 그런 동사 묶음들이 바로 이 explain유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좀 힘든 분들은 말씀드렸듯이 왕글리시 거기 가서 무료 기초 강의 있어요. 문법 그거를 꼭 같이 듣고 나면 쉬워지. 그래서 선생님 이거 하면서도 걱정이 되는 것이 이것도 괜히 또 너무 이게 어렵다고 하지 않을까. 근데 이 정도는 해야지 독학사 학위 받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하기 힘든 분들은 기초적인 강의는 좀 반드시 영어만큼은 들어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 83페이지 보면 불완전자 동사. 이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이 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 같은 준동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시험에 나와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동명사가 목적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투부정사냐 원형부정사냐 아니면 현재분사냐 과거분사냐 그거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 1번에 밑에 보면 투부정사가 목적 보호로 들어가는 동사들이 있고 2번은 지각동사가 목적 보호로 들어가는 지각동사의 목적 보호로서 원형부정사나 현재분사가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이 있고 84페이지에는 사역동사 have, make, let 목적어 다음에는 원형부정사가 온다라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면요. 이거다. 우리가 5형식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구문의 5형식에서 요 자리에 요거의 행위를 보여주는 놈이 들어가면 여기엔 투, 동사, 원형이 들어갈 수 있고 동사, 원형, 즉 원형부정사가 들어갈 수 있고 현재 분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동사가 지각동사다 그러면 원형부정사와 현재 분사가 들어가고 이 동사가 시키다란 사역동사다 하면 원형부정사만 들어가고 이 동사가 원형과 사역이 아닌 일반적인 제일 많은 5형식 동사 같은 경우엔 가장 일반적인 투부정사가 여기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동사가 무슨 동사이건 간에 이 목적어와 이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수동일 때는 이 자리엔 100% 과거분사 PP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여러분들 시제 들어갑니다. 시제 86페이지인데요. 이 시제다라는 것은 때시자거든 이 시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하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어떤 이 시간관념을 여기서 제대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현재 시제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 현재 시제 하면. 현재 시제 하면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주말에 낚시를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낚시를 갑니다 해서 갑니다예요? 갔습니다예요? 갈 거다예요? 갑니다지. 낚시를 갑니다. 그건 무슨 시제일까? 현재 시제지. 근데 선생님이 지금 강의하면서 이럴 수 있지. 저는 주말에 낚시를 갑니다. 저는 혹은 주말에 등산을 갑니다 하잖아. 근데 지금 나 여러분 가르치고 지금 칠판 지우고 있잖아. 네? 그 무슨 말 하려는 이해 가요? 현재 시제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동작 이것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나타낼 때는요. 진행형 시제를 많이 써요. 현재 진행형 이렇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보세요. 시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때시자거든. 근데 이제 시제, 시간관념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시제를 파악한다는 것은 어디를 봐야 될까? 당연히 시제 파악도 동사를 보는 거예요. 동사의 모양을 보고 우린 그 문장의 시제가 현재 시제인지 과거 시제인지 미래 시제인지 현재 완료 시제인지 진행 시제인지 아는 거예요. 말씀드렸듯 시제 공부시킬 때는 굉장히 선생님이 그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 했어요. 자, 봐요. 여러분 그 사전에 보면은 그 불규칙 동사 변화표라는 것 다 있잖아요. 웬만한 그 문법서에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쓰다라는 write가 있어.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게 불규칙 동사 변화표다 나와 있어요. 이거를 제대로 이해 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시제 공부할 때 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동사 원형 있죠? 이 동사 원형은 이 자체가 현재 시제를 뜻합니다. 자체가.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현재 시제 동사형을 동일하게 써요. 주어가 무엇이건 상관없이. 근데 영어는 상관이 있어요. 3인칭 단수일 경우 동사 원형 뒤에 s를 붙이죠. 그러니까 봐봐. 나는 편지를 쓴다는 I write a book이지만 그가 편지를 쓴다는 he write 다음에 s를 붙여서 he writes a book이 되는 것인데 동사가 어미에 s가 붙느냐 안 붙느냐 이건 의미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 더 기초 없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기초 없는 거는 이걸로 끝이야. 기초 진짜 없는 분들은 왕글리시에서 맨투맨 기초를 꼭 들어주세요. 맨투맨 기초 그 기본 그 무료 기초영문법 끝내고 무료 기초영문법은 그 내용이 이렇게 막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세심하게 볼 어차피 영어는 잡아야지 독학서 됩니다. 또 우리 만점 맞을 필요 없잖아요, 사실 또 그죠? 어느 정도 그 점수만 넘어가면 되니까 영어는 뭐 기본기만 잡으면 다 잡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기본기 없는 분들을 위해서 자 동사 뒤에 s 붙으면 3인칭 단수 현재 동사. 근데 명사에 s가 붙으면 이건 복수 명사예요. 그러니까 너 개가 달린다는 3인칭 단수니까 s가 붙어서 현재 시제를 나타내지만 이 two dogs to가 붙으면 이게 복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 또 s 붙거든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동사에 s 붙을 땐 단수 동사가 되고 또 명사에 s 붙을 때는 뭐가 돼? 복수 명사가 되기 때문에 개 2마리가 달린다 할 때는 여기에 run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초 없는 분들은 잘 봐. 단수 주어, 단수 동사, 복수 주어, 복수 동사.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동사 원형은 이 자체가 무슨 시제로 쓰인다? 현재 시제로 쓰인다. 그런데 이렇게 또 s가 붙을 수도 있다. 얘도 현재 시제 동사 형태다. 단 얘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즉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그 제3자의 한 명 한 개일 때는 s를 붙여서 현재 시제 내용 만든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과거 시제에서는 주어가 무엇이든 간에 형태 변화 없다. 딱 과거 동사형은 한 개다. 현재 동사형이 2개면 과거 동사형은 한 개다. 그러면 이제 현재란 말이야. 여러분 동사 시제는 몇 가지 있다라고 배웠어요? 12가지 시제가 있다고 배웠지. 근데 겨우 지금 2가지 한 거다. 큰일 났다, 그지? 현재 시제, 미래 시제, 과거 시제. 미래 시제는 어떤 분들은 미래 시제 없습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학생들이 굉장히 혼란이 있어요. 그것도 영미학자들의 일부의 주장이지 우리는 그냥 미래 시제, future tense를 이렇게 will이라는 조동사를 빌려서 씁니다. 이거 많이 알고 있죠, 그죠? 쓸 것이다. 그럼 이건 뭐야? 미래 시제가 되는 거야. 쓸 것이다, 쓴다, 썼다. 그러면 이제 미래, 현재, 과거가 나오네. 이게 이제 3가지야. 그러면 다 한 거야. 왜냐면은 여기 미래 시제, 현재 시제, 과거 시제를 기본 시제 혹은 단순 시제라 해요. 기본적인 시제잖아. 그럼 여기에 진행형이라는 걸 붙여. 그러면 미래 진행, 현재 진행, 과거 진행. 그럼 몇 가지? 6가지야. 또 우리나라 말에 없는 완료 시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미래 완료, 현재 완료, 과거 완료 3개 붙이면 9개지. 또 완료 시제와 진행 시제를 짬뽕시킬 수도 있어. 그러면 미래 완료 진행,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또한 몇 가지? 12가지 시제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완료 진행형은 많이 안 쓰여요. 이론적으로만 좀 많이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험 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완료라는 요놈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진행형 일부가 중요합니다. 현재 시제 좀 중요하고. 다 중요하네 이 자식아 그럼. 아니야. 봐봐 현재 시제, 현재 완료 시제,
과거 완료, 또 진행형 일부 이 정도. 자, 그럼 봐요. 어떻게 이제 들어가나. 자, 그럼 written 이건 뭐냐? 이거 잘 알아야 돼. 지금 말씀드렸듯 이 동사 시제까지는 굉장히 공을 많이 된다 그랬죠. 왜냐면 이 정도를 알고 있으면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다른 분야는 이렇게 딱 포인트만 봐도 이해를 할 수 있어. 근데 이 동사하고 동사 시제 부분은 도대체 여러분 이해 못할 것이다. 그래서 가장 신경 많이 쓰는 부분이 선생님이 이제 부정사, 동명사, 분사, 준동사 파트하고 또 관계대명사를 학생들 잘 몰라요. 그거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신경을 쓸 거예요. 그거를 공부하면은 나머지 독학사 부분들은 진짜 독학해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또 경험적으로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 하는 부분 진짜 중요하니까 잘 들어봐요. written이라는 것은 소위 말 과거 분사죠. 과거 분사다라는 것은 우리가 past participle에서 pp라고도 불러줍니다. 그래서 pp는 곧 뭐다? 과거 분사다. 과거 분사와 pp는 같은 말이다. 그러면 여러분 과거 분사가 있으면 당연히 무슨 분사도 있어야 돼? 그렇지. 많이 들어봤을 현재 분사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그거는 writing 이렇게 만듭니다. 선생님 그러면요 이 불규칙 동사 변화표에 보면요 왜 write, wrote, written 세 개만 있어요? writes하고 writing은 왜 거기 표에 없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표에 없는 것이 당연하죠. 왜냐면은 3인칭 단수동사는 원형에다가 s 붙이면 되는 것이고 또 현재 분사는 100% 원형에다가 ing 붙이면 되거든. 물론 뒤에 모음이 있을 경우 그게 없어지고 ing 쓰고 근데 그거는 외울 필요가 없어. 여러분들은 이제 머리가 컸기 때문에 이 ing 붙은 거, 뒤에 s 붙은 거 이것만 봐도 나중에는 체화가 돼서 이거를 어떻게 바꾸는지 저절로 알 수 있게 돼. 그게 이제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또 장점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 3인칭 단수는 s 붙이면 되고 ing는 아니죠. 현재 분사 ing 붙이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쓸 게 없단 말이에요. 즉 이렇게 표에 안 써놔도 여러분들 당연히 뭐 단수동사, 현재 분사 알 것이다라는 그런 그 충분한 가정이 있기 때문에 안 쓰는 거지.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반드시 이것도 같이 이런 식으로의 이런 개념으로서 그 동사의 어형 변화를 여러분들은 파악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받고 그럼 이걸 공부해야 돼. 이거. 이게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야. 이 부분이. 여러분 얘네들 동사로 쓰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writing하고 written 동사로 쓰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봐봐. 얘네들과 얘네들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얘네들은 바로 동사로 쓰일 수 있는 애들이야. 무슨 말이냐? 주어 다음에 write 오죠? 주어 다음에 wrote 오죠?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 떠가지고 현재 시제, 과거 시제인데 얘네들 다음에 주어 바로 다음에 writing 이렇게 동사로 쓰일 수 없어요. 주어 다음에 written 동사로 쓸 수 없습니다. 만약에 얘네가 주어 다음에 오잖아?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왜 틀린 게 아닌 줄 알아?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는 분사잖아.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나 둘 다 현재자, 과거자 떼버리면 분사잖아. 맞지? 근데 분사는 원래 형용사 역할을 해. 뭐라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분사는 원래 어떤 분사 역할을 한다고? 형용사 역할을 해. 그러니까 동사를 재료로 해서 형용사로 만든 게 분사야. 그러니까 주어가 될 수 있는 분사는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미. 명사밖에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writing이나 written이 주어 다음에 있으면 이거는 형용사로 쓴 거야. 동사로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뒤에 동사가 따로 있겠지. writing, written 말고. 그런데 writing이나 written이 동사로 쓰일 때가 있어. 바로 그 동사로 쓰일 때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하는 진행형, 수동태, 완료 시제에서 그때 얘네가 다 동사가 되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약간 동사 안 된다면 이게 뭔 말이에요? 좋은 질문이야. 언제 동사가 되느냐? 주어와 writing, written 사이에 얘네들을 도와주는 조동사라는 게 들어가면 조동사는 동사의 조수래매. 그러면 드디어 동사가 되는 거예요. 결론은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로 쓰일 수는 없지만
조동사라는 놈이 붙어서 조동사 writing, 조동사 written이 되면 그땐 비로소 동사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단독으로는 동사로 쓰일 수 없는 애들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자, 여기에서 그러면 시제 관련된 걸 한번 좀 들어가 보죠. 자, 만약에 비동사 다음에 writing처럼 이게 왔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진행 시제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비동사는 뭐가 되나? 조동사가 되는 것이지. 즉 비동사가 조동사로 쓰이는 거지. 그러니까 그 탤런트 김정은이가 있는데 김정은이가 여기에서는 MC로 쓰이는 거야. 어? 그러니까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있어. 김정은 알아? 초콜릿. 어? 김정은이 있어요. 괜찮은 여자야. 어? 김정은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김정은이라는 여자는 탤런트야 주로. 근데 어쩌다 MC 하잖아.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비동사면 이렇게 있어. 김정은이가 그냥 비동사 자체야. 그러면 김정은이가 탤런트 할 수 있고 MC도 할 수 있잖아. 이거야. 그러면 비동사가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주로 탤런트 하지. 그러면 이 비동사가 원래는 이제 본동사, 즉 문장에서 동사로 많이 쓰이는데 얘가 MC 할 때는 이제 그 조동사로 쓰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헷갈려? 아주 쉽게 얘기할게. 비동사는 그냥 비동사야. 비동사는 동사로 쓰여도 비동사, 조동사로 쓰여도 비동사야. 근데 비동사가 I am happy 할 때 이때 비동사는 동사야. 이 문장에서 예쁘면 동사 없잖아. happy는 형용사니까. 그런데 I am studying 하잖아. 그럼 이게 진행형이라고 하거든. 그럼 나는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그럼 똑같은 비동사거든. 근데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진행형이 있잖아. 진행시제. 얘는 조동사라고. 그럼 얘가 동사가 되는 거야. 지금 이 개념을 알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writing이 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그건 바로 앞에 비동사를 두고 진행 시제, 진행형에서 얘는 동사로 쓰인다 이 말이야. 그다음 written. 우리나라 말에 없는 완료 시제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한국 학생들이 굉장히 완료 시제를 어렵게 생각하지. 완료 시제는 아주 쉬워요. 선생님과 공부하면. 어찌됐든 완료 시제는 있다라고 쳐.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전후관계, 선후관계를 따져서 공부를 해야 돼. 이제 그걸 이해하면서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이제 have라는 동사 쓸 건데 그 이해 못해도 지금 받아들이란 말이야. 일단은 받아들이는 그 마음까지 아주 중요해요. 봐봐. have라는 동사예요. have라는 동사. 그러니까 have라는 동사 다음에 pp가 와. 응? 그럼 이게 소위 말해서 완료 시제라는 거야. 이 완료 시제 쓰면 알려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have pp에서 이 pp, written 같은 게 have 다음에 쓰이면 이땐 동사가 된다고. 하나 그래도 해볼까? 예를 들어서 he 있어. he 다음에 have가 올까 has가 올까? has가 와. 그리고 become이란 동사를 쓸게. 봐봐. become은 여기에서 동사 원형일까 과거 분사일까? 힌트. have 동사 다음에 become이야. 그러면 동사 원형이 아니라 과거 분사다. become은 무엇 무엇이 되다 인데 과거는 became이야. 근데 과거 분사는 다시 생겨먹은 게 똑같은 놈으로 돼. become. 어떤 애들은 또 이래지. 선생님, 저는 become의 과거 분사가 왜 become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걸 누가 이해합니까? 선생님이 그랬잖아. 이해 선생님도 못해. 왜 become의 과거 분사가 왜 또 become인지 그걸 누가 이해해요? 예를 들어서 놓다 두다는 풋이잖아. 풋. 과거도 풋이고 과거 분사도 풋이요. 이해할래 이걸?
암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말 안 할게. 암기해야 될 것은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암기 대상은 바로 불규칙 동사 변화표입니다. 이런 거. 응? 자, 그러면 이게 과거 분사인지 이해했지 지금? 그러면 he has become a farmer가 됐어. he became a farmer가 됐어요. 이제 슬슬 시제 얘기하는 거야. 현재 완료 이제 들어온 거야. 슬슬. 자, 우리나라 말에 완료 시제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지. 우리나라 말에 현재 완료 있어요? 없어요? 그럼 당연히 없지. 완료 시제 없는데 완료 시제,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완료 시제라고 하는데 완료 시제 없죠. 없는데 특히 현재 완료 같은 경우에는 이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좋아하는 시제거든. 무지하게 많이 쓰는 시제예요. 우리나라에 없는 시제인데. 참 기가 막힐 노릇이지. 근데 선생님이 우리나라 말보다 영어가 조금 발달된 게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말이 제일 아름답지. 에? 근데 영어가 좀 부러운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게 시제가 아주 정교하고 시제가 아주 정확한 그런 그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말에 비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봐봐. 선생님 말 잘 들어봐. 그는 농부가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해요. 선생님이 지금. 자, 이 개념만 잘 알면 여러분들이 시제 부분 혼자 싹 할 수 있어. 봐봐요. 이 완료 시제만 잘 선생님이 납득을 시킬게. 그는 농부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단 말이야. 그는 농부가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만 듣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는 농부가 되었다. 알 수 없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나는 벤츠를 한 대 샀다. 그 차를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 벤츠 한 대 샀다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겠다 이 자식아. 네가 설명해봐라. 할 수 있겠죠. 보시면 현재 완료는 우리나라 말에 없는 시제입니다. 그럼 현재 완료가 무슨 시제냐 도대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 어떤 일이 과거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과거에 일어난 일이 단순히 그냥 거기에 그쳐. 그리고 그쳤다라는 말도 어폐가 있어.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일만을 나타낼 땐 과거 시제 쓰는 거야. 근데 그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을 때 현재 완료를 쓰는 겁니다. 비교해 보세요. 이게 이제 딱 보면 has pp, have pp 이게 뭐랬어? 이걸 딱 우리는 동사 모양을 보고 그 시제를 알 수 있다 이랬어. 딱 보니까 이게 무슨 시제야? 뭔 시제야? 당연히 현재 완료 시제지.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친 걸 말한다며요. 그런 농부가 되었다. 지금 현재 뭐다? 농부다 이 말이에요. 좀 당연히 그럼 살아 계시 안 살아 계셔? 살아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이 시제가 없다고. 현재 완료가. 우리나라 말은 요것밖에 없어. 과거 시제. 그는 farmer 농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분은 살아 계실 수도 있고 돌아가실 수도 있어.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은 기원전 BC 1500년경 사람일 수도 있어. 그 사람이 그때 농부가 된 거지.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살아계신 분으로서 작년에 농부가 되었다 할 때는 he became a farmer last year 이렇게 써야 돼. 예를 들어 지난주 농부 되었다 하면 last week 쓰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 그 아저씨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오늘 아침에 돌아가실 수도 있어. 단지 포인트는 그가 작년에 농부가 되었다. 그 사실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는 농부가 되었다. 그래서 현직 농부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 현재 완료 공부할 때 시험 포인트 많이 나오는 거.
선생님 이것도 그는 농부가 되었다. 이것도 그는 농부가 되었다니까 last year를 여기다 붙였어도 되겠네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안 돼. 왜 안 돼? 여러분 현재 완료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시제야? 굉장히 인위적인 시제죠. 인위적이라는 게 뭐야? 자연 발생된 즉 자연스러운 시제가 아니라 현재 완료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에 없는 걸 봐서도 알 수 있잖아. 굉장히 인위적인 시제야. 만들어낸 시제. 즉 과거에 일어났지만 현재 더 큰 포인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과거를 나타내는 말과 현재 완료는 같이 쓸 수 없다가 법칙이야. 물론 뭐 since가 붙으면 예외가 되고 이런 예외 조항 빼고 결국 he has become a farmer last year. 이건 틀린 표현이 되는 거야. 해석은 된다 하더라도. 즉 과거를 나타내는 말은 과거 시제, 전담 시제인 과거 동사하고 쓰는 거예요. 이게 또 시험의 포인트예요. 굉장히 이거를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중요한 시제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시제에 쓰일 수 있다 그랬죠? 언제? 진행형 시제. 그러면 이게 현재 비동사예요. 현재 진행형, 과거 비동사, 과거 진행형. will be, 즉 미래 조동사 will be ing는 미래 진행형이야. 근데 봐봐. was ing, were ing면 과거 진행형이지. 과거 진행형에 쓰인 무슨 분사? 현재 분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재 분사에서 현재자라는 말에 현혹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야. 진행형은 과거 진행형에도 뭐가 쓰여? 현재 분사가 쓰여. 그러면 완료 시제에서 이거 뭐야? PP 과거 분사랬지. 이 현재 완료지. 현재 완료인데 무슨 분사야? 과거 분사지. 그러니까 완료 시제는 현재 완료든 과거 완료든 미래 완료든 완료 시제에 쓰이는 것은 해부다면 문다? 과거 분사야. 그러니까 과거 분사 앞에 붙은 과거자라는 말에 현혹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걸 내가 다 잡아준단 말이야. 한번 해볼까? I bought the Benz가 있어. 난 벤츠차 샀다지? 그러면 I have 다음에 bought the Benz가 있어. 해석 같아달라. 해석 같지? 우리나라 말에는 현재 완료 없기 때문에 거의 90%가 현재 완료는 과거로 해석이 되고 또 계속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는 현재로 해석될 때도 있어. 물론 현재 완료 자체적인 해석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이것도 똑같아 해석이. 나는 벤츠 샀다. 나는 벤츠 샀다. 근데 이거는 나라는 사람은 지금 돈 없어 다시 팔았을 수도 있어. 이거는 벤츠라는 차를 사서 현재 그 차를 가지고도 있다. 이 뜻까지 같이 나타낼 수 있는 것이지. 스님도 사실 하도 학생들이 스님은 너무 토속적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차를 바꿨습니다. 외제차로. 옛날 외제차. 그래서 맨날 녹차만 마신다 그래서 외제차, 코코아, 커피 이런 걸로 바꿨습니다. 처음엔 재수 없었지? 저 새끼 뭐 새끼가 수업하다 뭐 외제차 이 마시는 차. 쌤 차는 이거야. 더 재수 없어 이 자식아. 아니야 쌤. 버스, 메트로, 워킹, 버스, 전철, 도보. 차. 반전의 대반전. 아니 쌤은 좋은 국산차 가지고 있어요. 뭐 좋지도 않아. 아니야 우리 차 들으면 서운해. 좋아. 자 그래서 일단은 시제 결론 내렸으면 이 정도 알면 여러분들 시제의 기본 바탕이 깔리는 것이거든요. 이게 진행형 만들고 이게 완료 시제 만드는 겁니다. 이게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다 이해가 들어가고요.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다 이해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놈이 중요한 이유는 과거분사가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수동태라는 걸 배웁니다. 수동태는 이 비동사와 과거분사가 만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비동사 ing는 진행형, have pp는 완료형, 비동사 pp는 수동태예요. 당연히 비동사 pp에서 이 pp는 뭐야? 동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동사가 되는 케이스는 딱 세 가지 케이스예요. 얘가 한 가지 케이스, 얘가 두 가지 케이스. 진행형에서 동사로 써먹히고 얘가 완료 시제와 수동태에서 동사로 써먹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알고 있으면 아주 요긴하게 여러분 쓸 수 있을 거예요. 나머지는 뭐예요? 얘네가 형용사로 쓰이는 거라 해서. 쓰고 있는, 쓰여진, 즉 명사가 있다. 명사가 있어. 주어건 목적어건 보어건 명사가 있어. 그러면 쓰고 있는 명사, 쓰여진 명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제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바탕이 되는 중요한 것들 한번 싹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모으기로 해서 시제를 완전 선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아주 유익한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